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허벅지에 투부정사 그리고 종아리에 동명사 넣어놨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울게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 단순한 문장 하기 위해서 단순한 문장에 집어넣을 거 명사, 대명사, 한정사 하면서 외워야 될 것을 싹 다 정리했죠.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끝났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동사 관련해서 이 동사 관련해 가지고 요거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싹 외워버리자 그랬죠.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죠?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동사가 시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3 곱하기 4해서 3, 4, 12 그 시제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시험 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시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제 플러스 가정법까지 같이 해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법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자, 마이너스 1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합니다. 요 개념으로 간 게 4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자, 동사하고 시제하고 시제 가정법까지 했으니까 이것들이 능동적으로 쓰이는지 수동적으로 쓰이는지 하는 능동태, 수동태 얘기했었고요. 이게 되려면 2번 이거 있죠. 이게 외워진 상태에서 오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 써보고 그대로 변환시켜보는 연습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했으면 이거부터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이게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변환만 시켜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5가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5개 이야기만 남은 거죠.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 있는 동사에서 시작합니다. 별표 결국 여기서 시작할 거거든요. 왜 시작해야 되냐면 자,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동사란 놈이 있는데 지금 콧구녕으로 후벼 싸면서 지금 고민을 합니다. 자, 얘 자리는 지금 여기입니다. 집게 손가락 여기 있어야 되죠. 자, 얘가 지금 여기만 있으려고 하니까 동사로만 하려고 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자, 그래서 동사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V, 벌브입니다. 자, 가방을 삽니다. 가방을 앞에다가 한번 매봅니다. 가방을 싸가지고 앞에다 딱 붙여요. 가방을 앞에 맸습니다. 자, 이 형태로 여행을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방을 뒤로 한번 매볼게요. 가방을 뒤로 이렇게 뒤에뭘 하나 붙여가지고 가방을 뒤로 맸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가방을 메고 to 부정사라는 이름을 달고 쫙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형용사를 지나갑니다. 통과됩니다. 이 to 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갈게요. 쭉 지나갑니다. 여기도 통과, 패스 됩니다. 이 to 부정사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간다. 여기로는 못 가요. 왜 여기로 못 가냐면 여기에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 중에 to란 놈이 하나가 있거든요. 얘가 여기 딱 찍히고 있는데 얘랑 이 전치사에서 쓰는 to랑 여기서 앞에 붙인 얘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부딪혀서 여기는 못 갑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딱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 이렇게 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 보세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다른 짓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데 앞에다 하나라고 붙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쭉 가면서 이 to 부정사는 뭐 형용사 할 수 있고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예문을 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지우고 볼게요. 형용사란 말 자체가 뭐죠?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고요. 부사란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동사를 꾸미기도 하지만
부수적인 의미 부여를 해줍니다. I need something. 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뭔가가 뭐냐면 to eat. 나는 먹을 뭔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something은 보세요.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먹을 것이라고 꾸며주고 있죠. 이 문장에서 동사가 이렇게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eat이라는 동사가 또 한 번 쓰였잖아요. 근데 그냥은 못 쓰니까 to eat이라는 형태로 썼는데 이거를 to 부정사라고 하고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여서 something을 꾸며준 겁니다. 자,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쭉 가방을 메고 가는데 부사도 통과되네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I go. 나는 갑니다. 여기서 문장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eat 예를 들어서 something 이렇게 된다 칠게요. 자, 그러면 I go라고 해서 여기서 동사 한번 썼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동사를 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to eat이라고 해서 to 부정사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수적으로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to eat이라고 해서 to 부정사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e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였잖아요. 원래 I eat something 이런 문장 가능하죠. 그냥 동사로 썼을 때. 이럴 때의 특징을 얘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게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다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앞에다가 배낭을 이렇게 딱 하나 메고 이렇게 한 걸 to 부정사라고 했는데 형용사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to 부정사 되는 거 확인했고요. 쭉 와서 여기로는 못 내려갑니다. 왜? 여기는 전치사 to라는 거하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오는데 이 자리에서 명사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 봐야 되겠죠. 이것도. 자, 그럼 예를 들면 I need i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떤 동작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I need to go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해서 여기서는 to go가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해되죠? 이게 to 부정사의 전부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에다가 가방을 뒤로 맸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뒤로 맸는데 이거를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이게 그냥 쭉 와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사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I like it이라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좋아해 라고 해서 어떤 사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먹는 게 좋아라고 동작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I like eating something 해가지고 뭔가를 먹는 게 나는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eating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동명사인 겁니다. 그리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보세요. I eat something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이때 동사는 목적어를 뭔가를 먹는 이 느낌을 가지고 왔죠. 자, 그래서 동사가 to 부정사로 쓰이든 동명사로 쓰이든 동사였을 때의 그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to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여기 왜 묶어놨냐면 첫 번째는 동사였을 때 특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로 앞에다 not 붙이면 되고요. 얘도 바로 앞에 not 붙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는 인정했습니다. 안다는 것을 하게 되면은 knowing something 뭔가를 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그냥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됩니다. He decided 얘를 to go. 그는 가겠다고 갈 것을 결심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decided not to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같이 묶어 놓은 게 첫 번째 동사에서 와가지고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가지고 있냐면 부정할 때 부정을 해주고 싶을 때 똑같이 이렇게 바로 앞에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동사가 여기 있는데 동사가 위치는 집게 손가락 여기죠. 여기만 있다가 여기만 있으니까 조금 아깝고 심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까 콧구녕을 파면서 고민을 합니다. 동사가요, 배낭을 이렇게 앞에 맨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동사가 배낭을 이렇게 뒤에 맨 거를 동명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출발합니다. 배낭을 이렇게 앞에 메고 출발을 쭉 합니다. 형용사 통과되네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요. 부사 통과되네요. to 부정사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요. 예문 만들어 봐야 되죠. something, to eat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죠. 자, 아이고 갑니다. to eat 뭐 something 뭔가를 먹기 위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조금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막 이렇게 가네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로도 못 갑니다. 왜? 여기에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to가 있는데 얘랑은 전혀 다른 애입니다. 왜 전혀 다른 애냐? 나중에 하겠지만 이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요. 이 to 부정사 to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가 허벅지에 자리를 잡고 명사로 쓰일 거고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자, 형용사, 부사, 그리고 to 부정사 중에 명사로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I need to go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가방을 뒤에 메고 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명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냥 이걸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like eating something 먹는 거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동명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동사에서 와가지고요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였을 때 원래 목적어를 가졌잖아요.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요. 자, 이 know는 여기선 동사입니다. to know가 됐으니까 이건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로 쓰이더라도 목적어를 가지는 특징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eating이 돼가지고 동명사입니다. 이거는 동사 아니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something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는 특징은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뭐냐? not입니다. 둘 다 부정하고 싶을 때 어디? 바로 앞에다가 not. 여기도 바로 앞에다가 not만 집어넣어주면 부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가 뭐 했냐면 시제했습니다. 시제. 12가지 시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to 부정사가 되든 자, 가방을 뒤에 메고 동명사가 되든 얘네들도 시제의 느낌을 갖고 갈 거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럼 먼저 시제를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시제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3 곱하기 4입니다. 뭐가 있었죠? 우리 과에 현, 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단순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 완료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그래서 3 곱하기 해서 12개가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됐죠. 자, to 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들어오게 되면 과, 현, 미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완료, 진행 시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to 부정사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to have bp. 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이해만 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He seems to study. 자, he seems to study English라고 하면 he seems라고 하는 게 1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study English 이게 2번입니다. 자, 타임라인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과거라고 했을 때 1번도 현재 있고요. 2번도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에 그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지금 1번하고 2번의 시제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he seems to have studied.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 자, 이게 1번 문장, 이게 2번 문장입니다. 전에 시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have pp라고 하는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이게 약간의 과거 시제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했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가 시제가 안 맞습니다. 얘는 현재고요. 얘는 약간 과거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자, 1번은 지금 현재에서 보는 거 관점이고 2번은 뭐냐면 과거에서 얘는 이렇게 과거에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온 이만큼의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he seems 보이는 거는 현재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는 약간 지금까지 겹쳐서 하는 과거의 느낌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는 1번하고 2번에서 시제의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제가 동일합니다. 근데 he seems to have pp로 표현을 하면 1번하고 2번하고 시제 차이가 난다고요. 얘보다 have pp로 해놓은 얘가 이전 시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위에서 보면 단순 시제 하고요. 요거 하고 완료 시제.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죠. 자, 동명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 eating something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1번 문장이고요. eating something이 2번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하고요. 2번 문장의 시제는 동일합니다. 현재 일어난 일을 현재 마무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가 있으면 이게 과거가 있으면 1번도 여기 있고요. 2번도 여기 있습니다. 시제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이게 2번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시제가 달라집니다. 1번은 현재고요. 이거는 과거의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시제 이렇게 볼게요. 현재가 이렇게 있고요. 과거가 이렇게 있다면 자, 1번은 현재 있는 일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은 마무리가 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딱 먹고 있고 지금 내가 그거를 딱 멈춘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먹어오던 어떤 일들을 지금 멈춘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1번하고 2번이 시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1번하고 2번이 여기서는 시제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작문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시제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구나라는 걸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to 부정사든지 동명사든지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자, 단순 시제가 당연히 보통 올 건데 만약에 단순 시제가 아니라 to 뒤에 그리고 ing 이 자리에 만약에 완료 시제가 오잖아요. 완료 시제가 와서 예를 들면 it seems to study 블라블라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오지 않고 have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요. have studied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자 보면 이게 1번 2번 이렇게 되면 2번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자, 앞에 있는 거하고 시제 차이가 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I finish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아니면 having eaten something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자 1번이고요. 이게 2번. 중요한 건 2번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1번일 때는 얘랑 시제 차이가 안 나고 2번을 이렇게 썼을 때는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의 느낌이 나서는 자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고요. 그렇게 시제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에서 암기사항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크게 보겠습니다.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핵심은 뭐냐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에서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자 문장에서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쓰이는데 여러 번 쓰고 싶을 때 뭐라고요? 앞에다 뭘 하나 달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다 뭘 하나 달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오늘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고 부르고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왜 묶어놨죠? 첫 번째,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목적어를 받는 거. 두 번째, 부정할 때 똑같이 바로 앞에다가 탁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했죠? 세 번째로 뭐냐면 시제의 느낌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 단순하게 동사를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요. have pp라고 하는 완료형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동사가 있는데 이런 동사들이잖아요. 이런 동사들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로 to it을 받을 거냐 아니면 eating 이렇게 와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to 부정사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동명사만 좋아하는 것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ecide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좋아합니다. 자 choose 같은 경우에는 choose to go, promise to go, afford to go, wish to go, want to go, fail to go, offer to go, hope to go 이런 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다는 것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죠? 자, 사람 몸 하면서 동사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는 못 가고 여기로만 내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치사 투가 있었잖아요. 얘랑 충돌해서 여기는 못 갔죠. 자, 그래서 전치사 투에 대해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to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봤을 때는 to 부정사인지 아니면 전치사로 쓰인 to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to 부정사라고 한다면 to 부정사 뒤에는 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얘는 전치사 to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가 와야 되니까 실제로 진짜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 형태가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ng를 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오고 나서 그 뒤에 전치사 to가 왔으니까 그 뒤에는 ing 형태의 동명사로 이걸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유진은 had contributed to.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될지 아니면 ing가 와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ontribute to ing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기에 establishing이라고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자, 유진은 had contributed 과거부터 지금은 아니고요. had pp니까 예전에 하다가 예전에 끝냈습니다. 유진은 had contributed to establishing peace. 평화를 정립시키는데 어디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왔었다가 예전에 끝냈습니다. 이때 to 뒤에 ing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to는 전치사 to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긴 구문 3개 when it comes to ing 외우셔야 되고요. what do you say to ing 외우셔야 되고요. come close to ing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헌신하지, 헌신하다의 느낌의 5개인데 A, C 2개, D 2개에서 be attributed to ing, contribute to ing, be committed to ing, dedicate to ing, be devoted to ing. 요거는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외울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 색깔 바꿀게요.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admit to ing하고 object to ing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기대한 고백을 이끄는데 익숙해지는 것.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look forward to ing 기대죠. confess to ing 고백. lead도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be accustomed to ing 익숙해지다라는 느낌. 자, 익숙해지다라고 할 때 be accustomed to ing, be used to ing도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be 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e used to ing, get used to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자, 여기서 말하는 used to는 과거의 습관으로 해서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여기서 to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고요. be used to ing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오는 거고요. get used to ing 여기도 to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ing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지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엄청 지나서 영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to하고 to 부정사 to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어민들은 이런 걸 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게 to 뒤에 ing가 와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어민들처럼 미국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2-3시간 바짝 공부하면서 한 2-3년 만에 영어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에서 이거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죠. 왜 안 외워도 되냐면 요거만 외우면 됩니다. avoid ing 그러니까 목적으로 동명사만 좋아하는 것들을 딱 외우고 있으면 이것들이 오면은 그냥 ing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to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속이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피해도 보고 avoid ing, 부인도 해보고 deny ing, 계속 keep ing, 끝내려고 quit ing, 그만두려고 finish ing, 고려도 해봤지만 consider ing, 즐길 것을 enjoy ing, 제안합니다. suggest, 인정하시겠습니까? admit ing, 자, 허용하시겠습니까? allow ing, mind ing. 이런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continue, stop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new 다음에는 to go 그 다음에 계속 뭐뭐를 계속하다라고 할 때 가는 것을 계속하다라고 할 때 to go 해도 되고요. go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뜻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to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약간 미래적인 느낌 난다라고 보고요. ing를 쓰게 되면 지금 당장의 느낌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이걸 지우고요. remember 자 기억하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기억하냐면 지금 어떤 동작을 하는 걸 기억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엔 두고 미래에 이틀 후에 뭐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억해냈다 이런 느낌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ing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9개 정도만 딱 외우고 계십시오. 그러면 얘네들 나오면 자 이름 이렇게 됩니다. 주고요. void 빈칸 주고요. 1번 to go 2번 going 3번 goes 4번 have gone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avoid ing 그래서 2번이 딱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분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동사가 하나 있었죠. 동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앞뒤로 뭘 하나씩 달아볼까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하나를 단 게 to 부정사고요. 뒤에 뭘 하나를 단 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 거 to 부정사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부사도 통과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명사 자리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문들을 한 번씩 써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동사에다가 뒤에 ing를 붙이니까 동명사가 되더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이 개념입니다. 자, 볼게요. 자, 뒤에 뭐를 하나 붙이니까 동명사가 됐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개념이 현재 분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사에다가 ing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배운 동명사고요. 얘는 뭐? 명사로 쓰이는 거죠. 명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ealing scene 이렇게 scen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 이렇게 쓰이는 거를 현재 분사라고 하거든요. 현재 분사. 이런 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명사 아니죠. 자,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어 있을 때 이게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 이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동사에다가 ed가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겠죠. 동사에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자, ed가 붙어 있다라고 했지만 다른 경우에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tolen 하게 되면 stolen 구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과거 분사라고 부르죠. 능동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거를 뭐라고요?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동사 ed가 붙어 있으면 첫 번째는 동사의 과거형일 거고 아니면 과거 분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ed가 붙을 수도 있지만 불규칙 변화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것을 수동의 느낌으로 분실되어진, 훔쳐진 물건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과거 분사다. 요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시간은 이해하고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외우고 이제 접속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